오늘은 좀 장소를 바꿔서 네, 여기서 저희 주사위를 좀 촬영할 건데요. 어이 좋아. 넓고.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애플카 때문에 지금 시장이 들썩들썩한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오. 네. 그러면 애플카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애플카에서 원래 현대차나 도요타 쪽에다가 완성차 쪽에다가 OEM 자율주행차를 스마트카를 아이카입니다. 아이카. 이 아이카를 위탁 생산하는 걸로 이제 지금 컨택을 전에 했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OEM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진율이 너무 적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적은데 현대차나 도요타가 자기 자체 브랜드 차를 양산하고 있는데 굳이 뭐 애플카를 만든다고 해서 야 우리 애플카 만들어라고 자랑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좋은 게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애플카에서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왜 관련주가 부각되냐면 관련된 부품주를 만드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랑 그 견적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너네 얼마냐? 너네 얼마냐? 물론 기술이 깔려 있다라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애플카, 아이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애플은 스마트카잖아요.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완전 자율차랑 스마트카가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스마트카로 가려면 완전 자율차는 중간 단계인 거죠. 완전 자율차가 된 다음에 스마트카가 되는 건데 아직 완전 자율차도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럼 스마트카는 조금 더 먼 미래이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카하고 완전 자율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카는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스마트카는 뭐 핸드폰 우리 보면은 이런 거죠. 단말기가 다 연결되잖아요. 핸드폰끼리도 뭐 연결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한마디로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예. 이런 게 스마트폰, 스마트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동수단이고 성능 중시하고 뭐 이러잖아요. 빨리 가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는데 얘가 알아서 가줄 거야. 예.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뭐해? 편의장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정보를 받거나 뭐. 그러니까,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타면 앞만 보고 가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갈 필요가 없어요. 뒤를 보고 가도 되는 거죠.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카가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밑 바탕은 완전 자율주행이 돼야만 그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얘가 해줘야. 운전자는 거기 운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네요. 운전기사가 있는 거네. 그러네. 컴퓨터가 운전기사가.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면 나는. 예. 근데 스마트는 어떻게 보면 또 비서가 있는 거고. 그렇지. 비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삼성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한마디로 IT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으니까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드웨어, 근데 자동차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드웨어가 한두 개 들어가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업종 중에 이 관련주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추려도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 네. 무슨 소리냐면 스마트카는 아무도 구현한 적이 없고 그렇죠.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 이제 지금 자기가 스마트카를 만들게 됐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자동차는 또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 네. 메이커들이 있고 네. 그리고 스마트를 하는 애플이 있는 건데 네. 이 합쳐져야 이제 스마트카가 되는 과정인 거고 그렇죠. 거기에 가장 이 스마트하고 카가 합쳐지려면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네.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율주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플이 스마트카를 만들던 아니면 기존의 그렇죠. 차가 네. 스마트카를 만들던 네. 왜냐면 지금 누군가 선점하는 곳은 없으니까 자율주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다가 납품할 수도 있고 이쪽에다 납품할 수 있으니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뭘 탑재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힘을 갖고 있는 게 삼성이랑 애플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쪽으로 갈 것이냐, 구글, 삼성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
iOS, 애플은 iOS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아예 그 기계 자체도 호환이 안 되게끔 만들잖아요. 아이폰으로 안드로이드 못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만들다 보니까 애플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차가 있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스마트카는 이렇다고 치면 완전 자율차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자율차라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거는 이 반자율차라고 해서 제가 이 차선을 유지를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추면은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 차 간 거리를 유지해주고. 예, 해주기도 이 정도 기능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사실 많은 분도 알 거야 아마. 네. 그런데 심지어는 고속도로 가면은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외제차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차에서는 그 속도를 맞춰줘요. 오. 100km 가속이면 이건 몰랐다. 120km로 가고 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100km로 갔다가 카메라 안 찍히고 다시 120km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차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뜻이네. 네. 오.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발달이 되면 완전 자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호환이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호환이 된다는 거는 통신으로 계속 된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네. 센서의 어떤 그런 기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차간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네. 거는 다 뭐 사진을 많이 찍는다든지, 그리고 또 카메라, 또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네. 레이더, 라이다 네. 뭐 이런 형태의 네. 정보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보고도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그렇죠. 요런 게 이제 자체적인 부분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뭐 통신 얘기를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자율주행에서 보는 통신은 네. 우리가 열차 KTX 같은 거를 보면 자동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제어하잖아요. 중앙 통제가 해서 맞아. 예. 여기 보면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뭐 종목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네네. 그러니까 통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구만. 그래서 V2X라고 해서 네. 우리가 뭐 B2B 하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잖아. 네. 근데 이게 V가 들어가는 거는 베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를 하고, 투 누구랑 그럼 V2V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차와 자동차의 통신. 그렇죠. 그리고 네. V2 people 하면 사람과의 통신. 그러니까 우리 네.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의 통신. 그리고 뭐 또 그래서 이거를 다 총괄하는 거를 V2 everything 해가지고 V2X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통신인데 그 통신 얘기를 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든지. 아, 그렇죠. 예.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그 길이 막히니까 뭐 딴 데로 돌아간다든지. 지금은 그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자율로 가고 있는데 앞에 사고가 났어요. 멈춰 있어. 제가 만약에 그러네. 운전 안 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면은 집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돌려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서 가지를 못하는 거지. 완전 자율은 그것까지 인지하고 그렇지. 예. 틀어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통신이 필요한 거지. 통신이 필요한 거죠. 어딘가에 정보를 받아야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받는 게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읽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탑재가 돼야 되고 센서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초보 단계인 거지. 단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냥 테슬라가 너무나 앞서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가장 큰 데가 이제 현대차니까 현대차에서 이쪽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랑 좀 합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2020년에 보면은 7조 8,700억. 근데 2035년 되면은 1,242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성장할 거라고 지금. 뭐가 자율주행이? 네. 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야, 근데 나는 이런 것도 궁금한 게, 그러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렇게 비싸진다는 거야? 뭐야? 아니면 지금 1,000몇 조가 늘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이게 소비자가 부담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차값이라고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지금은 비싼 차, 성능 좋고 이런 차라면 이제는 편의 장치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사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렌탈로 간다고 봐요. 다. 그럴 수 있겠다. 예, 자동차는 렌탈로 간다고 봐요. 왜냐면 뭐 굳이 전철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소유물이 소유물이 아니고 아니게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하는 거지, 이용해. 예,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현금 비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렇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차 시장 쪽에 지금 미국이랑 합작법인을 설립을 계약하기로 이제 체결을 했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지만 이 완전 자율을 이용한 택시를 만드는 걸로 멀티 마켓 로봇 택시 사업을 한다라고 지금 밝혀놨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도 이제 완전 자율로 가고 예, 개인 차도 완전 자율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그거네. 결국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미래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지금 렌탈도 있지만 공동 내지는 공유 자산 형태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입이 되는 거고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이용하는 형태로 네. 사용료를 내고 구독하는 형태로 구독하는 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다.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차량이 그 사람의 뭐 어떤 지위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지겠다. 아니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그 구독을 하는 것도 프리미엄 구독자가 베이직 구독자가 있어요. 또 그럴 수 있겠네. 네, 왜냐면 더 그 소프트웨어가 뿐만 아니라 편의 장치. 내 차에는 에이스 침대가 달려 있고. 어떤 차에는 나무 침대가 있고, 침대가 없는 거예요. 어떤 리클라이너가 있거나 어떤 데는 딱딱한 의자가 있거나. 난 운전하고 싶어 그러면 뭐 운전하는 내가 이거 운전할 수 나중에 있는 보니까 기능도 있는 거야? 운전하는 사람 잡아내는 단속을 하겠네. 미래에는 뭐 아주 한참 뭐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나왔었나요? 뭐 이때쯤 나왔죠. 그렇지. 한 그 정도 됐지. 예. 뭐 그러면 10몇 년밖에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벌써 지금 스마트폰 없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없으면 불안한 상황이니까. 예.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그 말도 맞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직 자율주행이 우리한테는 먼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뭐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걸 뭐 하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는 한 31개 종목 정도로 추려놨고요. 먼 미래지만 사실은 지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에서 어떤 부품 업체랑 견적을 요청하는지 견적을 나왔다라는 견적만 넣어도 주가는 올라간다고 봐요. 여기 견적 넣었네? 될 수도 있으니까 견적 놓고 결과가 나오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견적 넣기 전에 가장 괜찮은 그럴듯한 회사를 찾아서 미리 우리가 주식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는다면 견적을 넣는 순간 급등하고 팔고 이거는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쪽은 아니고 테마성이니까 기대감에 예상해서 사고 결과 나오기 바로 그때쯤 맞춰 바로 팔고 뭐 이런 타이밍을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31개 정도의 종목이 있고요. 예, 그 종목을 조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이 중에서 또 탑픽을 꼽아내는. 예.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뭐였지 그 수소차 부품주. 부품주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했고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종목을 검토하고 한번 꼽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 네, 일단은 종목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자막으로 일단 올려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제가 별표가 이제 총 1개부터 5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5개까지 나온 종목은 없고 3개, 4개의 별표 쳐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코리아 FT부터 보겠습니다. 예, 차트 보고 괜찮으면은 매출부터 재무 한번 보고요. 코리아 FT 차트를 보면 자, 뭐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주식인데 거래량 19만 8천 주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많지는 않는데 최근에 어떤 주목할 만한 건 안 보이네요. 패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하락 채널 뭐 계속 유지. 예. 뭐 일단은 뭐 제가 그나마 이거 제가 별 3개로 꼽은 거거든요. 별 3개면 저한테는 그냥 중간 정도인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정도. 네, 이거는 그냥 볼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유비벨록스. 예, 유비벨록스는 아까보다는 더 좋네요. 지금 보면은 요때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의 신호를 지금 나타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뭐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 박스권이 높아진 형국이네. 네. 뭐 이런 거는 한번 기업 재무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 매출액 점점 늘고 있고, 오, 영업이 영업이 또 늘고 있고, 늘고 있네. 예, 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별 3개를 찍었거든요. 예.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ROE도 높고요. 그 다음에 유비벨룩스 좋은 회사네. 좋은 회사입니다. 네.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오. 제가 예. 일단 이거 차트로 다시 한번 보지. 예. 어허, 이 박스권 하단이면 이거 반등하면 뭐 단타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거 체크 해놓고요. 체크. 네. 그 다음에 삼화 콘덴서. 아, 사막 콘덴서 이거 좋은 회사야 이거. 매출액은 그만하네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어요. 점점 줄고 있네요. 이제 근데 또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 네. 지금 최근 분기에는 근데 2018년도의 절반 수준 정도이고 뭐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컨덴서가 사실은 한번 네. 죽다 살아난 거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용 전력 변환 콘덴서를 생산해서 국내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뭐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네. 좀 전에 봤던 유비벨럭스보다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끼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제끼고 그 다음에가 유니캐스트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바닥 지지선을 밟고 지지선을 만들면서 아직 상승을 하기 전 단계, 상승 신호를 아직 나타내기 전 단계. 예,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지금 담을 타이밍은 아니지만 매출액은 점점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뭐야 3배가 올라가는데? 3배가 아니구나 2배 이상이 올라가네. 일단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한컴 MDS입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저번에 저희가 다뤘잖아요. 한컴 MDS. 야 이거 한컴 MDS는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다뤘던 것 같은데 역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같고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출액은 놀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우리 방송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 방송 그때 이때 해가지고 요날했죠, 요날 해가지고 그때마다 쭉 올라갔거든요. 그때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갭을 메꾸고 나서 이렇다 할 건 안 보이는 걸 봐서는 저는 제끼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오토 에버, 야, 매출액이 1조 4천억부터 시작해서 2조까지 올해 예상이 나오네요. 그냥 봐도 그냥 매출액이 더 높고 영업이익이 이때 50% 이때부터 50% 정도 올라가네요. ROE 높고요. 저는 이 종목을 별 4개 칩니다. 네, 현대오토 에버 별 4개 치고 일단 이걸 봤을 때는 별 4개인데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좋진 않네요. 네, 다 무너졌네. 240일 거까지 지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네, 시간이 필요하게. 일단은 이거는 네, 기업 재무 상태는 별 4개를 쳐놨으니까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이건 아니니까 일단 얘는 체크만 하되 나중에 다음은 한국 단자입니다. 차량 관련이 다 지금 요즘에 추세는 깨졌네. 매출액은 소폭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더블인데요 이거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 비슷한 매출액에
영업이익률은 지금 곱하기 2가 됐어요. 부채 비율 없고요. 비보이율 높고요. ROE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7 정도 나오고. 예, 괜찮은데요? 차트 다시 볼까요? 아까 보니까 이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추세는 지금 꺾였다고 보이거든요. 그 이후에 뭐 이렇다 반등이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힘이 없다고 보는데 거래량도 주목할 만한 건 없네요. 일단 근데 아까 재무 내용이 좋으니까 이것도 별 4개를 치겠습니다. 별 4개 치고 체크만 해놓을게요. 지금 사는 건 아니지만 예. 다음은 캠트로닉스. 야, 캠트로닉스 뭐야 이거 지금 거래량 나오고 바로 신호 보이네요. 이거 정고점 돌파하고 오. 이거 괜찮네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때 조금 영업이익이 좀 문제.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근데 잠깐만요. 올해 상반기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네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180억이면 이미 뭐 거의 달성했다고 봐야겠네. 잠깐만요. 그리고 ROE가 높고 부채비율도 200%인데 1500% 영업 유보율이 있으니까 이거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가 좋네. 일단 차트가 좋아요. 신호. 이거 어차피 이거 체크해놓고 이거 저 별 4개 쳐놓겠습니다. 다음은 팅크웨어. 야, 옛날에 그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안 쓴 사람이 없었는데 팅크웨어도 지금 거래량이 살짝 뭔가 거래량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너무 적다. 27만 주. 16,350원 주가에 27만 주면은 일단은 잠깐 보겠습니다. 매출액 비슷하고 이때 좀 올라가긴 했네요. 올라오긴 했네. 이거는 일단 별 3개 치겠습니다. 체크만 일단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는 캠토닉스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만도입니다. 아, 만도. 아이쿠, 만도도. 그래도 하여튼 만도가 뭐가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는데요. 뭔가 수렴하고 있고 거래량은 요날을 제외하고는 딱히 보이는 거래량은 안 보입니다. 와, 근데 역시 만도라 그런가 이 매출액이 5조 6조. 야, 근데 뭐야 이거 매출 작년이 안 좋았구나. 안 좋았다 좋아진 거네. 야, 근데 이때랑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은 대충 3천억 정도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률은 1,000억이 넘게 차이 나는데요. 2019년도에 비교해 보면 만도 괜찮네요. 만도 ROE도 이런 정도의 매출액인데 ROE가 지금 13이 나온다는 거는 만도 괜찮네요. 저는 차트로 봤을 때는 수렴하고 있고 뭔가 거래량을 동반한 떡볶이가 나와준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체크 포인트네. 체크 포인트. 네. 여기 또 체크하겠습니다. 저 별 4개 칠 것 같아요. 만도 정도면은. 예, 다 봤네요. 자, 지금 제가 체크한 종목이 캠토닉스랑 팅크웨어랑 만도 그리고 유니캐스트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한국단자 그다음에 유비벨록스 이렇게 있거든요. 네, 뭐 그냥 단순하게 차트를 딱 보니까 캠토닉스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다른 종목이 없어. 자, 캠트로닉스는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예, 이제 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투자해도 되는지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투자 전략도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또 봐야 돼. 또 봐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